안녕하세요. 샬럿입니다. 영원을 위한 7일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일곱째 날 감미로운 미풍이 센트럴파크에 불어오고 있었다. 조피아의 손이 벤치의 등받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졌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로 인해 그녀는 몸을 떨었다. 잠에 취한 상태로 그녀는 외투깃을 바짝 오므려 목덜미를 감쌌고 무릎을 웅크려 가슴 쪽으로 붙였다. 동이 트면서 어슴푸레한 빛이 그녀의 감은 눈꺼풀 속으로 스며들어오자 그녀는 몸을 뒤척였다. 가까운 곳의 나무 위에서 새 한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날아오르는 갈매기의 울음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손가락을 뻗어서 더듬거리며 루카스를 찾았다. 그녀의 손은 벤치의 나무결을 따라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녀는 혼자 깨어나는 외로움을 느끼며 눈을 떴다. 조피아는 즉시 루카스를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솔길은 비어 있었고 이슬조차 아무도 건드린 흔적이 없었다. 루카스, 루카스, 루카스. 이름을 한 번씩 부를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불안하고 더욱 가냘파지고 더욱 상처받은 듯이 들렸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제자리에서 빙빙 돌면서 루카스의 이름을 외쳐 불렀다. 오직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만이 그곳에 있을 뿐임을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열에 들뜬 듯이 작은 다리까지 다가가면서 추위로 인해 가볍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 돌다리의 담을 따라 걷다가 그 틈 사이에 놓여진 편지를 발견했다. 조피아, 난 지금 당신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어쩌면 이토록 아름다운지. 당신이 추워서 떨고 있을 때 내가 당신을 꼭 안아주고 당신에게 내 외투를 덮어주던 지난밤을 돌이켜봅니다. 난 겨울마다 당신에게 외투를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랐는데 평온한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당신의 뺨을 어루만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생애 처음으로 난 슬프면서 동시에 행복함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의 마지막이지만 내게는 영원히 지속될 추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동안에 우리들 각자에게는 이루었던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지요. 나는 동이 틀 때 떠날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당신과의 이 시간을 1초라도 더 간직하기 위해 난 한 발자국씩 조금씩 멀어질 거예요. 난 이제 악의 논리에 따르기 위해서 저 나무 뒤로 사라질 겁니다. 그들이 나를 벌하도록 만들면 결국 당신 편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당신을 용서할 테니까요. 내 사랑, 이제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요. 난 당신이 사는 곳에 있는 소금 냄새가 나는 그 벽들을 만져보고 싶었어요. 당신의 창문을 통해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하고 싶었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당신의 아침임을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불가능한 것을 해냈어요. 나의 일부분을 변화시켰으니까. 난 이제부터 당신의 몸이 나를 가려서 당신의 눈을 통해서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소.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나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요. 우리의 두 손이 합쳐지면 10손가락의 손 하나가 되었었지. 당신의 손이 내 손에 포개지면 곧 내 손이 되었고 당신의 눈이 감기면 나도 잠들곤 했었지. 하지만 슬퍼하지 말아요. 아무도 우리들의 추억을 빼앗아가지 못할 테니까.
난 이제부터 당신을 보기 위해서 내 눈을 감고 당신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호흡을 멈추고 당신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 바람과 마주할 거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요. 어디에 있든지 난 당신의 환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당신 눈에서 미소를 볼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설사 내가 지옥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겐 그곳이 곧 천국이요. 당신은 나의 바세르. 당신을 사랑하오. 루카스. 조피아는 손가락 사이에 편지를 움켜쥔 채 나뭇잎이 쌓여있는 곳 위로 천천히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그녀는 얼굴을 들어 슬픔으로 가려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공원 한가운데서 루카스의 이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울려 퍼졌다. 하늘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손을 뻗은 채로 그녀의 외침은 침묵을 깨뜨렸고 세상의 흐름을 정지시켰다. 당신 왜 나를 버렸나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무리 그래도 과장은 하지 말아야지. 작은 다리의 아치 아래서 나타난 미카엘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보스, 왜 울고 있나 조피아?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는 그에게로 뛰어가면서 말했다. 난 자네를 찾으러 왔네 조피아. 나와 함께 지금 돌아가야 해.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의 천국은 더 이상 우리 세계에 있지 않으니까요. 미카엘은 그녀에게로 다가가서 그녀를 안았다. 자네는 하나님이 자네에게 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나? 비어있는 채로 두게 하려면 심장을 왜 내게 주셨나요, 보스? 그는 그녀와 마주선 채로 두 손을 그녀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연민에 가득 찬 미소를 지어 보였다.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니, 조피아? 그녀는 슬픔으로 입술을 꼭 다문 채 그의 눈을 깊숙이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전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자 미카엘 천사는 목소리가 점차 작아지고 시선이 흐릿해지면서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점차 사라져갔다. 도와주세요. 그녀가 간청했다. 이것은 하나의 결합.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신성한 결합이니. 그녀는 홀로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말을 끝맺었다. 미카엘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안내 여직원 앞을 지나면서 급하게 인사를 하고는 종종 걸음으로 복도 쪽으로 향했다. 그는 커다란 사무실 문을 노크하고는 기다리지도 않고 들어갔다. 휴스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들어가자 문이 닫혔다. 몇 분 후에 부장의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그의 벽들을 울리게 만들었다. 잠시 후에 다시 나온 미카엘은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이 최선으로 잘 될 것이니 각자 맡은 일로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안내 카운터 뒤로 가서는 초조한 듯이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사무실에서 부장은 구석에 있는 칸막이 벽을 화가 난 눈빛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오른손으로 서랍을 열어서 비밀 칸막이를 잡아당겨 갑자기 접촉기 안전장치의 빗장을 벗겨버렸다. 그리고는 힘찬 주먹질로 스위치를 눌렀다. 칸막이 벽이 천천히 열리면서 회장의 사무실이 드러났다. 두 개의 테이블은 이제 거대한 하나로 합쳐져서 각자 맨 끝에서 마주보며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내게 무슨 용건이라도 있나? 카드놀이를 하면서 회장이 물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지? 감히 뭘 어쨌다는 거지? 사탄이 중얼거렸다. 속임수를 쓰다니. 먼저 속인 게 나라는 말인가? 회장은 거만한 어조로 반박했다. 신은 기침을 하고는 자신의 적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들을 괴롭히는 일을 즉시 그만두게. 그러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괴롭히겠어. 아,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지. 벌써 흥미로워지는걸. 당신 생각에 변호사들이 그쪽 편일 것 같은가? 아니면 우리 편일 것 같은가? 회장은 자기 서랍 속의 단추를 누르면서 대답을 했다. 칸막이 벽은 천천히 다시 닫혔다. 신은 그 벽이 반쯤 닫히기를 기다리다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는 사탄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할아버지가 된다고. 칸막이 벽은 즉시 멈춰 섰다. 신은 깜짝 놀란 사탄이 자신을 보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을 보았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나?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었잖아. 아들이야, 딸이야? 염려스러운 듯이 작은 목소리로 사탄이 물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사탄은 단숨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다려, 갈 테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얘기를 해야겠군. 회장은 책상을 돌아서 경계선을 건너 반대쪽 끝에 있는 부장 곁으로 갔다. 그리고는 저녁까지 계속된 긴 대화가 이어졌다. 그리고 아침이 왔다. 감미로운 미풍이 센트럴파크에 불어오고 있었다. 산책용 오솔길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벤치 주위에서 한 무더기의 나뭇잎들이 빙글빙글 돌며 선회하고 있었다. 신과 사탄은 벤치 등받이에 기대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멀리서 둘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루카스는 조피아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각자 자유로운 한 손으로는 2개의 요람이 달린 유모차를 밀고 있었다. 그 둘은 신과 사탄을 보지 못하고 지나갔다. 루시퍼는 감격하여 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둘 중에서 공주가 더 예쁜 것 같은데. 루시퍼가 말했다. 신은 몸을 돌려서 빈정거리는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아이들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한 줄 알았는데. 그들은 같이 일어나서는 나란히 서서 오솔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좋아, 루시퍼가 말했다. 완벽하게 완전하거나 완벽하게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지루할 테니까. 그 얘긴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하지만 지금 우리 둘만 있으니 이젠 말해줄 수 있지 않나? 반칙을 하기 시작한 게 넷째 날이야? 아니면 다섯째 날이야? 그런데 왜 내가 속임수를 썼다고 생각하지? 신은 루시퍼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게 있는 법이지. 저녁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아침이 이어졌다.